자, 학원에서 실시했던 모의고사 1, 2차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해설이 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풀이 영상입니다. 잘 보시고 잘 해결해 내시기 바라겠고요.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문제 혹은 영상에 있지 않은 문제들은 꼭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9번 문제를 먼저 볼 거고요. 1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고요. 한근 알파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0 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 자, 모든 계수가 실수라는 말을 했고요. 알파 반은 알파의 켤레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계수가 실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일 것 같죠. 일단 가조건 보시면 한 근이 알파고요. 또 다른 근은 2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파하고 2알파만 구하면 나머지 두 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죠. 알파를 제곱하면 마3-4i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알파를 편의상 p 플러스 qi 라고 표현하고 이 p하고 q는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를 복소수 범위에서 관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알파를 제곱을 해주시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2pqi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 빼기 4i라고 했으니까 p제곱 빼기 q제곱이 마3인 거고 2pq는 마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pq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q라는 값은 내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p분의 2를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p제곱분의 4는 마3이 되는 거고요. 자, 양변에 p제곱을 곱해주시면 p 4제곱 플러스 3p제곱 빼기 4가 0이니까요. p제곱은 인수분해 바로 되죠.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기차식을 이용한 보기차식이 나왔을 때 그때 문제 푸는 방법이죠. 인수분해 바로 하셔서 얘기하시면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자, 제곱해서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요. 일단은 요 p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p 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p가 1이라면 됐죠? p가 1이라면 q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1이라면 q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알파 값이 총 두 가지인데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알파가 1 빼기 2i이거나 혹은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될 건데, 자, 문제 보시면 다조건에서 알파와 그 켤레를 더한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값을 그냥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자, 알파를 관찰했는데 이게 허근이죠. 자, 그러면 모든 계수가 실수니까 켤레근 알파 바도 역시 마찬가지 한 근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2알파도 근이니까요. 알파의 2배를 한 이 친구죠. 2 빼기 4i도 근일 거고요. 2알파가 근이니까 2알파의 켤레 2 플러스 4i도 역시 마찬가지 근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0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이 그냥 알파, 알파바, 2알파, 2알파바였다면 우리가 요 fx라는 식을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바, x 빼기 2알파, x 빼기 2알파바 이렇게 쓸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0 대입한 값이니까 실제로 0을 넣어버리는 순간 알파하고 알파바 그리고 2알파하고 2알파바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것만 얘기하면 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끼리 4개니까 양수로 그냥 바꿨어요. 그럼 결론, 알파하고 알파바
요 둘이 곱하시면요.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한 것을 빼죠. 5가 되고요.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한 값을 빼죠. 그럼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알파와 그 알파의 켤레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알파 바의 제곱이 누구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i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때 알파의 제곱과 알파 바의 제곱이 몇이냐라고 하면 25가 되겠죠. 합차 공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자 우리는 알파 제곱과 알파 바의 제곱 그리고 알파 제곱 알파 바의 제곱 얘네 이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알파 플러스 알파 바 값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0보다 큰 애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2배 해서 이 알파하고 이 알파 바의 더한 값도 얘기할 수 있고 곱한 값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처럼 실제로 알파가 누군지를 찾은 다음 이야기를 풀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고요.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이걸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해석해 나갈 거고요. 이때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요 두 점이 1보다 작다니까 1이 오른쪽에 있고 얘네들은 왼쪽에 있어 라고 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이 그래프가 답니다. 그럼 이때 포인트는 여기 숫자 1을 다음 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꼭지점의 x좌표죠. 얘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며 x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다 유추해내는 거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값과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얘네를 관찰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다음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내가 관찰해야 되겠다 라는 키워드 정도는 익혀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값이니까 일단 1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을 대입해 주면, 자, 첫 번째 함수값부터 가시면요. x1 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1하고 1 없어지니까요. 이 값이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요 등식을 보는 게 아니라 요 2차식을 함수로 바꿔놓고 이 함수 그래프에서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처럼 정리해서 k는 1보다 더 큰 수이거나 혹은 0보다는 더 작은 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1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으로서의 정리된 k값의 범위고요. 두 번째, 판별식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우리는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보다 크답니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큰 이 장리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세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 0보다 큰 거니까요. 3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k는 1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큰 애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깜짝아. 2분의 잘못 썼죠? 2분의 미안합니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얘가 1보다 작다는 거니까요. 2가 넘어가고 넘어가시면 k는 1보다 작은 애들. 자, 다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범위를 얘기할 때는 그냥 수직선상에 한꺼번에 다 그린 다음 이야기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자, 요렇게 0하고 1이 있어서 첫 번째는요, 0보다 작은 애 또는 1보다 큰 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온 k값의 범위고, 자, 두 번째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여기가 두 번째 부등식에서 나오는 k값의 범위고, 마지막 1보다 작은 애 여기가 세 번째 부등식의 답이겠죠. 자, 이 세 개가 모두 겹쳐지는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은 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임의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직선이 요렇게 보기와 같이 주어졌을 때 올바른 것,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억 보시면 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군지가 나와 있고요. 니은 보시면 K에다 11, 마이너스 11 넣으면 수직으로 만나니? 라고 얘기했고요. 디귿 보시면 직선 AB하고 L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AB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일단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직선 L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봐야 됐네요. 첫 번째입니다. A, 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하죠.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자, 뒤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뺄게요. 2분의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뺍니다. 마이너스 6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지나는 점을 하나 선정하겠죠. 어차피 두 점이 있으니까요. 두 점 중에 그냥 만만한 점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플러스 1인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알고 있고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직선 L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4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x 빼기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의미하죠. 그럼 이때 두 직선의 교점이 누군지를 내가 찾아보고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써있는 요 식에다가 양변에 다 2를 곱해서 밑에다 그냥 쓰고요.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7x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가 1이니까 y는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 교점이 누구였냐? 1,3.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기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절 표현이 1이고 기울기가 마사하면 직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1입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대충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이라고 했죠. 네, 1,3이니까 뭐 이런데 1,3, 1,3을 지난다. 그래서 여기 1,3을 지난 어떤 직선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라고 놓을게요. 참고로 여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x좌표는 3분의 1이니까 오른쪽에다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죠. 직선 L은 항상 1,3을 지난다고 합니다. 네, 올바른 표현 맞네요. 자, 두 번째죠. K가 마이너스 11일 때 다음 직선과 AB를 이은 직선 이 둘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실제로 넣어서 어떤 직선인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1을 넣어주시면 자, 마이너스 11을 넣는 순간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1 넣으면 플러스 22니까요. 플러스 21y 그 다음 마이너스 11 넣으면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56은 0이라고 할 거고 이때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살펴볼게요. 이 친구의 기울기는 넘겨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A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3이고요. K가 마이너스 11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은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이고요. 디귿은 그냥 가볍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직선 AB를 연결한 놈이 있고요.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자, 1,3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직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됐죠? 그래서 평행하게 기울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행하도록 해주는 적절한 K값이 누군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자, 17번이고요. 직선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이 상수 K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3, 4분면을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K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K가 있는 애들하고 K가 없는 애들은 0꼴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xk고요. 마이너스 x고요. yk고요. 마이너스 3y고요. 빼기 5가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K값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내가 찾아보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해서 쓴 다음에 밑에서 위로 뺍니다. 5x 빼기 5는 0이죠. 그럼 x는 일단 1인 거고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좌표평면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석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1, 마이너스 2라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막 그릴 건데 그때 얘가 이 3, 4분면 여기죠. 여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요런 직선이면 되겠어. 됐죠? 다른 직선 막 이런 건 안 되죠.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쵸? 그럼 이때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1, 마이너스 2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 4분면 여기는 안 지난단 말이지. 그럼 y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 y값. 됐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이 k 빼기 3 y는 5가 돼서 됐죠? y는 k 빼기 3분의 5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건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양변에 k 빼기 3을 나눴거든. 그럼 이때는 사실은 k가 3이 아닐 때를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k가 3이 아니라면 이 친구의 y절편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그때 k 빼기 3분의 5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인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자가 양수예요. 그럼 분모에 어떤 애가 와야만 0보다 클까? 양수가 와야 되겠지? 그 말은 k 빼기 3이 0보다 큰 애가 와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k는 3보다 큰 애가 오면 되겠어요 라고 해서 일단 답이 3번 아닐까라고 살짝 의심을 하셨다면 여기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x가 1일 수도 있거든. 됐죠? 그래서 만약 k가 3일 때 그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k에 3 넣으면 없어지죠. 3 넣으면 여기는 5x는 5가 돼서 x는 1 나오네. k가 3일 때 x는 1,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그럼 k가 3일 때도 마찬가지 3, 4면 안 지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4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회차예요. 이때 다음 부등식의 해는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저렇게 값을 구하세요 해서 일단은 요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fx가 다 공통된 인수로 있으니까, 자, fx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건 fx 마이너스 gx 0보다 작음이 될 거고요.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게 나왔어 라는 그 말은, 첫 번째 fx가 0보다 큰 애고 fx-gx가 0보다 작은 애야. 다시 말해서 fx가 gx보다 더 작아. 여기에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아이라면 곱했을 때 0보다 작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fx는 0보다 작다죠. 작고 fx-gx가 0보다 크게 되면 곱해도 역시 마찬가지 0보다 작을 거야. 이 말은 fx가 gx보다 더 크다.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들을 쭉 얘기하면 되겠죠. 자, f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fx 그래프 있고요. 0보다 클 때면 얘네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플러스 3보다 클 때. 근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3보다 큰 애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두 번째죠. gx가 f보다 클 때입니다. 야, gx 여기 있죠. f 여기 있죠. gx가 f보다 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다 gx가 더 큰 거니까 위에 밑에. 그래서 결론, x가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을 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만족하는 x는 3보다 크면서 0하고 4 사이에 있는 값, 3하고 4 사이 값. 요게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자, 두 번째입니다. fx 0보다 작을 때 사실 요거의 정반대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고요. 그러면 f가 g보다 더 클 때는 또 요거의 반대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4보다 클 때. 그러면 얘네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모르면 그냥 다 쓰세요. 나오는 숫자 다 쓰신 다음 0보다 작고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어머 여기죠. x는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보이고요. b는 3이고 c는 4가 되니까요. 자,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거기에 4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이때 다음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요 친구들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x제곱 요거 일로 뿅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3x가 0보다 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요 친구 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죠. 2n 플러스 5하고 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뭐 x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x 2n 플러스 5 n 마이너스 1 0보다 작음. 요렇게 첫 번째에서 우리가 x의 범위를 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범위에서 x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0보다 더 작은 애 또는 n 플러스 3보다는 큰 애. 왜냐면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3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봐봐. 2n 플러스 5하고 n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당겨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됐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 거네. 그러면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냐면 n 빼기 1하고 2n 플러스 5 넣으면 0 나오거든. 자, n 빼기 1하고 2n 플러스 5 넣으면 0 나오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요 사이 값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참고로 n 빼기 1은 당연히 n 더하기 3보다 왼쪽이고 자연수 1부터 쭉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그냥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어차피 같다고 해도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둘 다 칠해진 부분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x는 n 플러스 3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5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그때 정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1 넣어서 나오는 정수, 2 넣어서 나오는 정수, 3 넣어서 나오는 정수, 이 구간에서 정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으로 그냥 표현해 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 3에서부터 12까지 3보다는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 있을까? 라고 했을 때 1부터 12까지는 12개고 1부터 3까지 3개가 있잖아. 그걸 빼주면 요 안에 정수 4부터 세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에서 그냥 얘 빼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되겠네. 고로 fn은 뒤에서 얘를 뺀 값이죠. 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n 자리에 1 넣으면 3, 2 넣으면 4, 3 넣으면 5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써서 싸그리 더해줘 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더한 값은 75가 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어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자, 또 보셔야 돼요. 여기 3부터 12까지 숫자를 썼잖아요. 몇 개의 숫자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10개 썼죠? 얘랑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봐요. 1부터 12까지 12개인데 1, 2를 뺐으니까 2개 뺐으니까 10개란 말이야. 1부터 12까지 12개인데 1, 2, 2개 뺐으니까 10개라고, 10개. 여기 10개 숫자가 써 있는데요. 10개 숫자를 가만 보시면 자, 요렇게 둘이 더하면 15, 요렇게 둘이 더하면 15, 요렇게 둘이 더하면 15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관찰할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자, 이 둘이 더한 게 15니까 얘를 그냥 2분의 15, 얘도 2분의 15 하면 어차피 더한 거 15 맞잖아. 이 둘이 더한 게 15니까 어차피 다 더한 값 구할 거거든. 그럼 둘이 더한 게 15니까 얘를 그냥 2분의 15, 얘도 2분의 15라고 할게. 그럼 얘 4하고 11 더하면 또 15네? 그럼 4를 내가 2분의 15, 얘도 2분의 15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15가 총 몇 개 있는 거다? 10개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은 75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 되면 그냥 다 더하세요. 자, 15번이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변형 문제 좋은 문제죠. 자, 일단 넓이의 비가 1대 4대 9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길이의 비는 1대 2대 3이다라는 거고, 자, OA1, 요 첫 번째, 요 길이죠. 요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가 2래요. 그럼 요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6이 되겠죠? 요렇게요. 근데 이게 또 정삼각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B2의 좌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점의 Y좌표는 똥똥똥똥똥똥똥똥 여기겠죠? 요 길이를 알면은 올라가는 좌표, Y좌표를 알 수 있겠죠? 자, 정삼각형입니다.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요 길이가 1, 요 길이는 루트 3. 그럼 점 B2의 Y좌표는 루트 3. 됐죠?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관찰해 보셔야 돼. 분명히 요 길이 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 4입니다. 그럼 요 길이도 4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1 가고 4 갔으니까 전체 5만큼 간 거지. 요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B3의 좌표를 좀 볼게요. 자, 또 보시면 여기 A2에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내리면 요 길이 2인 거죠. 그 다음 한 변이 6이니까 또 요 길이 6일 거라고. 그럼 B3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6칸 간 거죠. 오른쪽 1, 2, 6만큼 간 거니까 이거를 더해서 몇이에요? 9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 Y좌표 위로 얼마큼 올라가니? 라는 그 질문에 자, 여기까지 루트 3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 길이가 몇일까 하면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2 루트 3이겠죠? 그럼 루트 3만큼 올라가고 2 루트 3 또 올라갔으니까 얘는 3 루트 3이 Y좌표가 되겠네요. 결론 B2에서 B3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린 두 점 사이의 거리 알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2루트 3이죠. 제곱해 주시면 12가 되고요.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8 28이면 뭐야? 2루트 7인가요? 네, 이렇게 해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답형 1번이고요. 문제 보시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네, OB 위에 직선 OB 위에 존재하면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C라고 할 거고요. 그죠? OAB 주어졌고 C라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줬죠. OAB 삼각형하고 OAC 두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 말은 S1 대 S2가 1대 3이라는 거죠. 자, OAB입니다. 여기죠. OAC입니다. 여기죠. 전체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작은 애랑 이 큰 애의 넓이의 B가 1대 3인 거야. 자, 여기가 1이면 전체가 3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몇일까요? 전체 2겠죠? 응? 전체 2가 아니죠? 여기가 1이고 전체가 3이니까 여기는 2만큼이겠네. 그 말은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2가 되겠다 라는 말인 거고. 됐죠? 다음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가 M 대 N으로 나눠진다. 이 직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안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요 AB 연결한 직선인가 봐 이러시면 안 되죠. 기울기가 음수라는 게 보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내가 C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M 대 N으로 또 나누는 요 직선이 또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C점 먼저 구할게요. B5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게 C입니다. 자, B점 좌표는 마이너스 1,3이고요. 5는 뭐 0,0인 거고, 얘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C라고 했으니까 외분점 바로 갈게요. 빼면 마이너스 1분의 뿅뿅 넣어서 마3인데 부호 바꾸죠. 빼니까 마이너스 1분의 Y좌표 뿅뿅 마이너스 9가 돼서요. 결과적으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3,9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C좌표는 마3,9인데요. 자, 요 직선에 의해서 이 큰 삼각형이 2등분되는데, 자,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잖아요. 자, 여기서 특이사항. 뿅. 보이시죠? 점 C를 대입하면, 네,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 말은 이 직선이 아무 직선이나 막 준 게 아니라 점 C를 지나는 직선을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을 때 요 큰 삼각형이 몇 대 몇으로 나눠지니, 그럼 뭐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해서 M 대 N의 넓이로 나눠집니다 라고 말하자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냐? 요 점이 누굴까? 됐지? 요게 누군지만 알면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OA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자, OA를 보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이죠. 0,0 지나죠. 그러면 요 O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Y는 X하고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X는 3, Y도 3이라는 거겠죠. 결론 뿅 3,3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Y는 X라서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요거잖아. 여기가 3이면 여기가 7이죠. 3대 7이죠. 3대 4죠. 3대 4겠네요. 아유, 3대 4로 내분하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좌표 바로 구해서 몇 대 몇인지 비율을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얘기를 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서술형 2번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f2의 최대 최소값의 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조건에서 2차인데 여기 3분의 1 빼기 x를 대입한 거죠.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해가 1이다. 이 말은 일단 이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1 하나밖에 없어 라는 말이니까요. f 3분의 1 마이너스 x라는 이 함수의 식이 a x 빼기 1의 완전 제곱꼴로 될 겁니다. 당연히 아래로 불러오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 다음 자, 이 친구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할게요. 됐죠? 그럼 이렇게 넘기고 정리를 해주시면,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1-x가 3t고, 그럼 x는 몇이야? x 빼기 1이 마이너스 3t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환된 값으로 문자로 정리해주면 ft는 여기다 대입을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인데 빼기 1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9t 제곱, 그럼 9a t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ft가 이겁니다. ft가. 자, 근데 문제는 이제 fx라는 몇 차,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야, fx는 뭐야? 9ax제곱. 이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x가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만 있는 2차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프 다시 봐봐. 얘가 x에 1 넣으면 0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요 가조건에서 안 거거든. x가 1일 때 0이라는 거. 그럼 여기 x에다 1을 뽕 넣어버려. 그러면 f0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됐죠? 그 다음 얘가 x축이랑 접하는 애니까 fx는 몰라요. 그냥 kx제곱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해석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됐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얘기죠. 2차 항만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래 보니까 이거 k는 0보다 크다도 써주긴 해야 돼.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 여기 9ax제곱, kx제곱, 어차피 9a랑 k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잖아. kx제곱이 3x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거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3이고 y좌편 마이너스 1인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어. 라는 거니까 이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두 번째, 요 둘이죠.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k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5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가 요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안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둘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이거나 뭐 하나 정도 접하는 건 상관없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접하는 거 정도. 그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족하는 k값을 말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네. 자, k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 거고요. 자, 이 특히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5-k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 역시 마찬가지 판별식, 짝수 공식 쓰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여기 정리하시면 플러스 2k고요.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k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는데 우리는 2대입한 값이 궁금했거든. 그럼 여기 fx로 이렇게 놨으니까 자 2 넣으면 뭐야? 4k잖아. 그럼 너 4k 범위 얘기할 수 있죠. 다 4 곱하면 되니까요. 12랑 9 사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4k 올 수 있는 최대값 12, 최소값 9. 이게 2대입에서 나오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뺀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